안녕하세요. 여의도 정리민 경제평론가 권혁주입니다. 자,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 오늘 정리 바로 사전 청약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이번에 꼭 청약해보세요 라고 제가 부제로 달아드렸는데요. 사전 청약에서 이번에 가장 큰 혜택이 아마 신혼부부지 않을까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무주택이라면 아마 꼭 하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요약 정리 가볼까요? 자, 오늘 정리 기본 청약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요, 이번에 그 3기 신도시 이제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 무주택이신 분들, 신혼부부이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유주택이다, 나 주택이 있다, 그럼 보지 마세요. 쓸데없습니다. 해당사항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이신 분들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굳이 유주택이신 분들 해당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보실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주택이다, 신혼부부다, 신혼부부는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신혼부부다, 내가 이번에 3기 신도시에 관심이 많다, 이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기본 청약 조건이 있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입주자, 저축 가입이 당연히 돼 있어야 되고요. 자,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이 뭐예요? 위, 직계 비속이 뭐예요? 아래. 전원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전원 무주택. 이거 어떻게 하느냐? 주민등록 등본 띄워보면 알죠? 등본, 초본 띄워보면서 나오죠? 주택 청약 종합저축 또 가입 대상자입니다. 이거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일단 요약이니까 제가 기본 청약 조건 말씀드리고요. 거주 조건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돼야 돼요. 해당 지역에. 그 뜻은 뭐냐면 이 영상 보실 필요 없는 분 또 한 분 있다. 지방에 사신 분들은 보실 이유 없습니다. 어차피 사전 청약 이번에 들어가는 게 서울 수도권만 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사신 분들만 사실 사전 청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지방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사전 청약을 이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지방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가 서울 수도권 아니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사전 청약 당시에 해당 지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뭐 사전 청약이 그러니까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되고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부분, 이것도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소득 자산 요건도 있죠. 공급 유형에 따라 좀 다른데 여기 보시면 일강 공공 분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혼 희망탄이라고 있죠. 진짜 핵심인 게 뭐냐면 일반 분양이 있어요. 이게 전체 한 15%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00이라 본다면 요번에 7월달에 하는 게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 15%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약 광풍은 불 것 같지만 굉장히 바늘구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런 게 많아요. 요번에 그 특공이라고 얘기하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면 부양, 그 다음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이거 신혼 희망타운, 이게 최고죠. 얘랑 신혼부부랑 신혼희망타운, 제가 사실 방송에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거 유튜브니까 이런 얘기 표현하자면 정말 울트라 캡숑 짱?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신혼부부라면은 저는 무조건 일단 청약하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그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일반이신 분들, 이게 3인 가구로 보면은 한 6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지금 현재 600 얼마 이렇게 될 겁니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통계청 가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만 좀만 조회해봐도 얼마인지 나오니까.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이런 분들, 이게 월평균 소득이 뭐냐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낮지 않아요. 이게 월평균 소득 100%라고 해서 굉장히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웬만한 들리세요, 여러분? 벼락 소리였습니다. 금방 꽝 소리 났던 게. 지금 벼락 치고 있거든요. 여의도는 지금 벼락 치고 있습니다. 운 좋으시겠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이 벼락 소리 들으셨으니까 이번에 청약 넣으시면 될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100% 이하이시고요. 월평균소득 130% 이하이신 분들이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산인데 자산 기준이 2억 1천만 원 정도 이하이신 분들입니다. 자동차 가액은 3,4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아마 소득은 돼도 자산 때문에 안 되신 분들 꽤 되실걸요. 자산이 2억 1천만 원 정도 이하여야 되니까 이거 맞추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는 정말 무주택자이시고 일반 분양에서는 많이 없겠죠. 왜냐하면 저축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는 막 청약통장 20년 막 이렇게 이신 분들은 부동산에 넘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넘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혼부부 말씀드린 거예요. 신혼부부.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대부분 이거 안에 해당될걸요. 자산 이것도 밑으로 낮고 소득도 여기는 조건에 맞고. 그래서 기본 조건은 그렇습니다. 기본 조건은 그렇다. 그래서 요약을 설명드리면 무주택이어야 된다, 청약 저축이 있어야 된다, 거주 요건, 해당 지역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득 자산 요건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요약 설명. 이제부터는 돈이 되는 자세한 설명. 자, 이제 남아 계실 분들만 보시는 거죠. 제 유튜브 영상은요 라이브입니다. 편집 안 합니다. 계속 천둥치네. 그러니까 살아있게 재밌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정보는 정확하다. 왜?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사전 청약 많이 물어봅니다. 방송에서. KBS에서도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고요. 또 YTN에서도 계속 제가 출연하는 방송에서 사전 청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슈다 보니까. 아마 오늘 아침 KBS 굿모닝 대한민국 그거 보신 분들은 제가 오늘 사전 청약 얘기하고 있는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아침 일찍 부존하신 분들은 KBS 보셨다면. 자, 아무튼 사전 청약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설명 드립니다. 본 청약 1, 2년 전에 하는 게 사전 청약이죠. 사전 청약의 정의는요 이래요. 미리 청약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면 당첨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10년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했었죠.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근데 그때 문제가 됐었던 게 토지 보상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때 3, 5년 걸렸으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사전 청약은요 사실 그 토지 보상 이루어지기 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보상이 돼야 돼요. 토지 보상이 뭐야? 땅 주인한테 팔아라 이거죠. 너 대신에 이거 줄 테니 땅 팔아라. LH가 이제는 사는 거죠. 그게 3, 5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딜레이가 계속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토지 보상이 잘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아마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이슈 없이 될 수도 있다. 변수는 좀 남아있지만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전 청약은 이렇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앞당길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청약 대기 수요를 해소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패닉바잉 현상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실수요자의 패닉바잉 현상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10년 만에 이 사전 청약 제도를 다시 갖고 온 거죠. 자, 일정 말씀드립니다. 자, 일부 물량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일단 3기 신도시의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이게 한 6만호가 되는데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공급 일정은 요번에 들어가는 7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내년 또 지정되어 있고요. 이번에가 이제 7월 28일부터 이제 접수 들어가죠. 그래서 꼭 청약을 해보시기를. 자,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간 특별 공급 청약 접수 이루어지고요. 8월 4일부터는 일반 공급 1순위, 5일부터는 1순위 중에서도 해당 지역 거주자 전체, 여기는 해당 거주 지역 무주택 3년 청약 통대 600만원 이상 가입자, 5일부터는 1순위긴 1순위인데 해당 거주자 전체, 이렇게 봅니다. 스케줄이 지금 나와 있고요. 공공분양과 큰 틀에선 비슷하죠.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중요한 게 별표 5개. 만약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젊으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 신혼이신 분들,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신혼이신 분, 내 자녀가 신혼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무조건 별표 5개.
꼭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진짜 최고의 기회 아닌가요? 신혼특공 아니면 신혼희망타운 이번에 들어가는 게. 이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 특공입니다. 이게 여기 내가 빼먹었네? 빼먹었네요 제가. 빼먹었네. 이게 61%예요. 61%. 이번에 그 7월 28일에 들어가는 이 7월 달에 들어가는 이 사전 청약에서 61%가 뭐냐면 신혼입니다. 신혼. 최대 혜택이에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신혼이었다면 난 이거 늡니다. 제가 근데 다행히 신혼이 아니에요. 안타깝죠? 신혼이 아닙니다. 자, 신혼특공은요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공급합니다. 맞벌이 120%, 월평균 소득이 80% 이하면 1점을 더 얻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자녀는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요. 뭐가? 공공분양 중에서 신혼특공, 신혼 특별공급. 그러면 신혼희망타운이 뭐냐면 정부가 따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신혼부부를 위해서 하도 원망이 많으니까 신혼부부를 위해서 따로 만든 제도예요. 물량이 달라요. 이게 신혼희망타운이 일반 아까 표 보셨잖아요. 공공분양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따로 책정되어 있다니까 신혼희망타운이. 그러면 혼인기간 7년 이내이신 분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이게 또는이에요. 이거 나입니다. 이거 나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지원 자격 돼요. 혼인 계획 중에 있는 분도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 근데 1년 이내로 혼인사실 증명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게 뭐냐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렇게 돼 있죠. 구성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왜 구성원이에요?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나야 남자가 청약을 넣어요. 얘만 무주택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는 모든 세대 구성원들이 뭐다?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주 자격 있죠. 저는 이것도 꼭 넣어보시게. 이런 분들 그러니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꼭 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확률 되게 큽니다. 확률 되게 크다고 봐요. 이쪽.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위치가 좋아요. 이번에 그 3기 신도시가 직주 근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꼭 해보시기를.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혼인 2년 이내의 부부와 예비 부부들에게 1단계로 30%를 준다더라. 그럼 이제 정리해보면 유불리 선택 방법 있죠. 내가 신혼부부예요. 야, 그럼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신혼특공이 있고 신혼희망타운이 있는데, 야, 이게 나한테 뭐가 유리하지? 요거. 자, 소득이 100% 이하고요. 혼인기간이 짧은 다자녀 가정이 유리합니다. 뭐가? 특공이. 공공분양 중에서 신혼특공이 소득이 100% 이하이고, 내가 만약에 소득이 100%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짧아, 다자녀 가정이야, 이거 유리해요. 신혼특공이. 근데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다면 신혼희망타운이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공이 그러니까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이 다자녀에 대한 가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면 불리해지는 거예요. 일단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나는 번개 소리 짱. 여러분 이거 에너지 받겠는데요? 이 번개 에너지 받아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청약 당첨?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어서면 이게 유리한 거죠. 공통점은 뭐예요? 혼인기간이 짧아야 돼요. 둘 다 혼인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가점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남아있는 건 소득과 자녀 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100% 이하다, 신혼특공 가셔야죠. 자녀가 있다, 많다, 당연히 신혼특공입니다. 자녀가 없어, 반대로 신혼희망타운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신혼희망타운이 굉장히 좋은 게 최대 70%까지 대출해줘요. 연 1.3%의 고정금리입니다. 이런 상품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이게 금융상품이 따로 마련돼 있다니까. 이게
왜 말씀드렸죠? 시몬희망타운은 뭐냐면 정부가 따로 만든 제도라 해서 그래요. 따로 만든 제도. 청년들을 위해서. 이거 완전 혜택이죠. 아마 그 신혼 아니신 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럽죠.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저 되게 부럽습니다. 와, 이런 지금 대출 상품 없어요. 보금자리론도 2%가 넘어가는데 일단 디지털 대출도 엄청나죠. 이거는 엄청난 혜택이죠. 다만 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6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지거든요. 전용 면적이. 그러면은 굉장히 소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구가 좀 많으면 불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정도가 한 24평 정도 되니까 뭐 나쁘진 않죠, 솔직히.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통장은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것도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주택 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만 대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확 말씀드려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뭐예요? 옛날에 청약저축 있었죠? 그 다음에 예금, 부금 있었죠? 이게 이제 합쳐진 게 종합저축이죠, 종합저축.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게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공공분양이죠.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총합저축, 청약종합저축, 아니면 옛날에 갖고 있던 아직도 갖고 있는 청약저축. 요거 요 두 개만 가능하다. 이번에 예금 부금은 아닙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건 민간 쪽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분양 일반 공급은요, 저축 총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일반 공급 있었죠? 전체의 15% 된다는. 굉장히 바늘구멍일 거예요, 이번에.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청약 시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해야 되고요. 1순위 공급은 입주 자격 2년경과 월 24회 이상 납부.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청약저축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이제 가리게 되죠.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굉장히 소형이죠. 저축 횟수 등 순차를 정하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전용이 한 40제곱미터니까 한 15평에서 한 17평 정도 되겠네요. 이런 주택은 저축 횟수 등으로 순차를 정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전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본 청약 때까지 뭘 해야 된다? 청약저축을 해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지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문화재 발굴 이슈도 있을 겁니다. 남양주 진접 2지구 같은 경우에 문화재 조사 대상 면적이 전체 면적이 87%. 아시죠? 그 남양주 쪽 가보면 진접지구. 제가 이거를 왜 하냐면 여기가 굉장히 친숙한 게, 제가 그 근처에 있는 학교에 제가 겸임교수로 있거든요. 그 남양주 쪽에 있는 학교에 제가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가요. 매주 거의 몇 년을 겸임교수다 보니까 매주 가거든요. 맨날 지나가요, 여기 진접지구. 그래서 내가 맨날 지나갈 때마다 이거 개발 들어오기 전부터 지나갈 때마다 야, 여기 땅 좋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땅 좋다. 굉장히 평지입니다. 거기가 다 산이 없어요. 산이, 물론 거기 남양주에 산 많은데 거기가 진짜 평야로 이렇게 쫙 평야로 된 데가 있거든요. 진접지구죠. 거기가 왕숙 쪽 이런 쪽.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와, 여기 땅 좋다 그랬는데, 특히 이제 진건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진건읍. 자, 진건읍에서 이제는 개인 얘기인데, 수업 끝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밥 먹고 서울 들어왔거든요. 옛날에 코로나 인기 터지기 전에 진건읍이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와, 여기 아파트 가격이 진짜 저렴했어요. 진건읍이. 지금 이제 많이 뛰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거 뭐 너무 싸다 그럴 정도였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엄청나게 이제는 발전을 했죠. 개발 소식 들어오니까 뭐 진건, 진접 이런데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아무튼 이쪽입니다. 이쪽 같은, 근데 문제가 이게 그 문화재 조사 면적이 전체 한 87% 된다 그래요. 실제 진접 2지구 비원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굴 조사 전환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과거에 이제 하남 가밀지구에서 백제 한성기 시대의 석실묘 30여 개 무더기 발굴되면서 일정의 차질을 빚기도 했었죠. 이런 부분 좀 있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청약저축 해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들고 가셔야 됩니다. 계속 상당히 딜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지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무주택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제 무주택이어야 되느냐,
아 너무 길죠. 이거 장난 아니에요 내용. 아우 이거 끊어서 가야 되겠다. 야 이거 끊어서 가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1, 2탄으로 끊어서 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갖고 그만큼 디테일하죠. 자 요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무주택이어야 되냐 이거죠. 첫 번째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전원 무주택 아까 말씀드렸어요.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 상태 유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뭐요? 전세 월세 사셔야 돼요. 그때까지. 왜 그러냐면 자 사전 청약 7월에 들어가죠. 21년 7월에 들어가죠. 이거 본 청약 23년에 됩니다. 그죠? 한 2년 기다리셔야 돼요. 2년. 그러면 건물 짓는데 한 3년에서 4년 걸린다고. 그러면 빨라도 2005년 됩니다. 3, 4, 5. 그죠? 빨라도 2025년, 26년 이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2년. 여기서부터 3년. 그럼 총 뭐야? 5년. 아이고 5월이래. 5년. 또는 6년. 이때까지 뭘 해야 돼요? 무주택이어야 되죠? 그래서 전세 월세 사셔야 돼요. 전세 사시겠죠 일단. 예.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아까 그 얘기예요. 위에서 설명드렸던 얘기. 자 둘째, 만약 혼인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거 안됩니다. 당연히 안되죠. 본 청약 시까지 상속 경우를 제외하고 무주택 자격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남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는 청약을 넣습니다. 그죠? 넣었어요. 넣었는데 됐네? 됐어요. 근데 와이프가 이제 결혼할 사람, 예를 들어서 결혼할 사람이야 이제는. 와이프 이제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집이 있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날라가는 겁니다. 당첨 취소예요. 근데 상속받은 게 있죠. 그 사이에 내가 상속받았네? 이건 돼. 근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하나만 강조드립니다. 그 우리 특공 중에서 생초가 있어요. 생초. 특공 중에서 특별 분양에서 생초가 뭐예요? 생애채초. 이거는요 무조건 상속도 안 돼요. 상속으로 한 번이라도 내가 집을 갖고 온 기록이 있으면 이거 그냥 탈락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일반 분양 얘기예요. 지금 일반 분양 시 무주택 자격 유지해야 되는데 상속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거야. 상속은 뭐야? 상속은 증여는 뭐야? 살아계실 때 받는 거가 증여고, 상속은 직계 존속이 죽었을 때 받는 게 상속이에요. 돌아가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받는 거, 이거는 제외한다는 거죠. 근데 뭐다? 생초 같은 경우에는 이거마저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것도 질문 많을 겁니다. 예, 뭐 어떤 데 보면 상속 된다더라, 어떤 데 상속 안 된다더라. 예, 근데 제가 정리해 드려요. 아시겠죠? 자, 일반 분양이에요. 지금 한 얘기는 일반 분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 돼. 일단은 상속 제외고서는 무주택 유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만약에 부모나 만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이나 분양권 취득했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주택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분양권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60세 이상 부모나 주택이나 분양권은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만약에 분양권을 받았어요. 분양권에 당첨이 됐어요. 이거 주택으로 봅니다. 제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돼요. 그런데 누가 되느냐? 만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이나 분양권 취득했을 때는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일반 분양에서는. 하지만은 특별 분양, 특별 공급 있죠? 특공. 여기서 노부면 부양 있어요. 노부모 부양.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부모가 주택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공에서는. 일반 분양에서는 되지만.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 어떤 데 보면 분양권 뭐 주택으로 본다는데요. 그거는 내가 분양권을 갖고 있을 경우. 그럴 때는 뭐야? 주택으로 봐요. 분양권은 이제. 그래서 안 된다는 거. 하지만 60세 부모 가능하다. 자, 넷째. 저가주택 갖고 있어도 되냐 물어보는데, 밀감 분양은 됩니다.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저가주택, 뭐 수도권은 1억 3천, 지방 1억이죠. 이거 이하로 갖고 있는 거, 이거 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전 청약은 안 됩니다. 무조건 저가주택이라도 안 돼요. 지금 사전 청약이 뭐예요? 서울 수도권 지역이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1억 3천만 원 이하 주택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서울 수도권에 1억 3천 아파트가 남아있나요? 물론 약간 외지 지역은 있을 수 있어도.
자, 아무튼 안 된다는 얘기. 일단은 사전 청약 무조건 저가 주택이라도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나있네. 분양권도 주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미분양된 분양권을 예외적으로 주택으로 간주되나 무주택으로 간주된다는 거죠. 그죠?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전 청약 집어넣을 때, 청약할 때 내가 미분양된 분양권을 이거는 무주택으로 보는데, 만약에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걸 내가 매수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다섯째,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은 있지만 지금 무주택인 경우 3기 신도시 청약이 가능할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초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생초는 생애 최초예요. 한 번이라도 내가 부동산을 등기를 쳤다, 한 번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초는 안 돼요. 하지만 일반 공급은 뭐야?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무주택이에요. 무주택. 내가 현재 무주택이면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뭐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초는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초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이제 등기 친다. 그죠? 한 번이라도 내가 주택을 등기 친 경험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초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1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좀 내려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경제평론가이기도 하고요. KBS 나가서 얘기하는 게 보통 이제는 부동산 얘기 많이 합니다. 부동산이라든지, 그리고 또 토마토 TV에 그 부동산 TV 있어요. 부동산 방송에서도 사실 월간 부동산에서 고정 패널로 이제 하고 있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다들 저한테 댓글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봤다. 이제 발견했다. 뭐 이러면서, 왜 이제 봤지? 뭐 이런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유튜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안 했어요. 유튜브는 안 해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부동산 하는 것보다 더 전문성은 있을 겁니다. 전문성 있고 정확하고. 왜냐하면 저는 팩트 아니면 얘기를 안 합니다. 오해받기 싫어서 얘기는 안 하고요. 요즘에 사전 청약이 워낙 이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사전 청약에 대한 팩트 있는 정보를 드리고자 쓰게 됐고요. 2탄은 이제 거주 요건부터 갈게요. 거주 요건부터 시작해서, 너무 길면 또 힘들잖아요. 2탄은 거주 요건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여의도 정림의 경제평론가 권혁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끝 얘기 못했네. 끝 얘기. 또 1탄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또 제가 편집 안 한다고 그랬죠? 원테이크로 갑니다. 저는. 자, 뉴스처럼 신뢰있고 유튜브처럼 다양하고 풍문처럼 재미있는, 또한 저희 장점인 딕션 좋고 이야기 쉽게 정리하는 여의도 정리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으로 당당하게 구독 선택 받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희 구독보다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서 정말 잘 되는 거겠죠. 그래서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 권혁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